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실제로 괴물을 본 적이 있냐는 거야. 숲속의 괴물, 호수의 괴물, 눈 덮인 산속의 서린, 그리고 다른 무서운 이야기들 속의 수많은 생물체들 말이지. 그래, 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 없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것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너희는 내 신조를 알고 있을 거야. 그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해라. 그러기 싫어도 여기서 일하려면 그러는 수밖에 없어. 만약 네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상상해봐. 저 환자의 커다란 부상이 실제로 얼마나 아플까? 그런 것에 너무 깊이 공감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겠지. 오늘 이 병원에서는 몇 명의 사람이 죽었을까? 이 병원이 지어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죽어갔을까? 만약 그들이 유령이 되었다면 어떨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특히 본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곳에선 더욱 그렇겠지. 마치 병원의 환자들처럼 숲의 실종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명료한 정신으로 내 일에 집중하길 바랄 거야. 그래서 오늘도 산림구조대원들은 최대한 미스터리한 일들을 잊으려 노력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성큼성큼 숲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공포에 억눌린 후에 다시 제정신을 되찾는 건 쉽지 않아. 실제로 많은 후보생들이 이런 이유로 중도 하차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이야기 때문에 숲에 어떤 환상이나 망상을 품지 않도록 해줘. 나는 너희가 숲으로 뛰어들어가 그런 미스터리들을 실제로 체험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야. 반대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아주 손쉽게 네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지. 좋아, 잔소리는 이쯤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예전에 내가 훈련장에서 만났던 KD라는 교관 기억하고 있니? 그녀의 친구가 예전에 실제로 웬디고 비슷한 것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해. 보통 웬디고는 눈밭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어느 인적 드문 강가에서 나타났대. 그럼 KD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시작할게. KD의 친구 롭은 오레곤주의 중앙 지역에서 자라났대. 거기엔 웜스프링이라고 불리는 보호구역이 있었다고 하더군. 롭이 어렸던 시절에 그와 가족들은 그 지역으로 자주 캠핑을 갔대. 물론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구역이 포함된 야생지역 쪽이었지. 롭은 그렇게 캠핑을 하면서 션이라는 소년과 아주 친해지게 되었어. 가족들끼리도 매우 가까워져서 일정을 맞춰서 같이 캠핑을 가기도 했대. 그러다 한 번은 두 가족이 2주 동안 이어지는 아주 긴 캠핑을 가게 되었어. 그때 롭은 12살이었대. 한창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을 나이였지. 롭과 션은 캠프 장소가 강 근처이기를 매우 기대했어. 왜냐면 그들은 야간 낚시를 해보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강은 걸어서 3마일이나 떨어진 장소에 있었지. 캠핑장에서 제법 먼 거리였어. 특히 12살짜리 소년들에겐 말이야. 하지만 롭과 션은 결국 그들의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지.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강에서도 낚시는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던 그들은 결국 우선 불부터 피우자고 생각하게 되었지. 마침 션이 성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어찌어찌 모닥불 하나를 피워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어. 그들은 그 작은 성공에 들떠서 낚시는 까맣게 잊은 채 모닥불에 마주 앉아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션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는 롭의 어깨 너머를 쳐다보기 시작했어. 그는 롭에게 저쪽을 좀 보라고 말했지. 롭은 고개를 돌려 션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어. 그들이 있던 곳은 강에서 10피트가량 떨어진 곳이었어. 그리고 강의 폭은 약 20피트가량 되었지. 강물은 아주 차가운 상태였어. 그런데 강 건너편에서 뭔가가 천천히 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 거리가 꽤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 그들은 그게 사슴이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사슴이 강을 헤엄치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했지. 게다가 그 사슴은 정확히 그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야생동물 치고는 보기 드문 반응이었지. 롭은 션에게 이제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어. 그러자 션은 묘한 표정으로 롭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속삭이듯 말했어. 션이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롭은 좀 당황하게 되었지. 션은 롭에게 그냥 그걸 못 본 척하고 방금 전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나 하자고 했어. 하지만 롭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대. 그러자 멍하니 있는 롭을 내버려두고 션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혼자 대화를 이끌어 나갔어. 하지만 롭은 뒤쪽에서 계속 들려오는 사슴이 강을 헤엄치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지. 롭은 무의식 중에 계속 고개를 돌려 강 쪽을 쳐다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션이 그를 후려치며 강제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지. 롭은 그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그때 사슴이 강을 다 건너서 물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마침내 롭은 그것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 어두운 밤이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어. 그건 절대 사슴이 아니었지. 왜냐면 그건 두 발로 걷고 있었거든. 롭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 하지만 션이 그를 잡아당겨 앉히고는 계속 그 TV 프로그램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었어. 롭이 션에게 따지려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가 엄청나게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션은 롭에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절대로 그것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말이야. 그것은 계속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션의 바로 뒤에 서게 되었어. 롭은 거의 바지에 오줌을 쌀 것 같았대. 만약 그가 혼자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달아났을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는 션을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대. 그래서 그 옆에 계속 앉아서 부들부들 떨며 션이 TV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지. 하지만 계속 흘끔거리며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어. 그건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았대. 하지만 어딘가 몸의 무게중심이 어긋나 있는 것 같았다고 했지. 롭의 말에 따르면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건 마치 거대한 몸뚱이를 가진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 그건 션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대. 그리고 결국 션은 더 이상 말할 거리가 떨어지게 되었지. 그래서 션과 롭은 그렇게 몇 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롭은 그것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대. 하지만 잘 들리지가 않아서 롭은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었어. 그리고 그는 그것과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지. 그 눈은 아주 흐리고 탁한 빛을 띠고 있었대.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프로도가 호수에 빠졌는데 죽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일제히 헤엄쳐 오는 장면 알아? 그것의 눈은 마치 그 호수 같은 느낌이었대. 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그것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 눈을 돌릴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지. 그때 상황을 눈치챈 션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 일으켜 세웠대. 그리고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들은 캠핑장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그들은 캠핑장 안으로 들어와서야 달리는 것을 멈추고 숨을 헐떡거리며 뒤를 확인할 수 있었어. 다행히 그들을 쫓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롭은 션에게 도대체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았어. 하지만 션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지. 다만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이런 경고를 해준 적이 있었대. 보호구역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것에게 말을 걸지 말고 또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듣지도 말라고 말이야. 롭은 션도 그것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했어. 션은 그것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션 역시 그것의 말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대. 다만 도와줄게 라는 한 문장만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더군. 롭과 션은 그들의 모험을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강으로 다시 가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대. 오직 그들이 피워놨던 모닥불이 다 꺼진 채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지. 롭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예전에 들었던 어떤 속설이 떠올랐지. 좀 믿기 힘들겠지만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정령 같은 것이 깃드는 경우가 있대. 롭과 션이 찾아갔던 강은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 그러니 그런 괴상한 것이 생겨난다고 해도 크게 놀랄 것은 없겠지. 나도 가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순찰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 롭과 션처럼 어떤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무도 없는 지역에 혼자 들어설 때마다 갑자기 끔찍한 허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 실제로 뭘 먹고 싶은 것은 아닌데 뭔가 내 위장의 모든 부분이 필사적으로 음식을 요구하는 느낌이 들곤 하는 거야. 마치 내 것이 아닌 허기와 갈증을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밀어넣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냥 내가 롭과 션의 이야기에 인적 드문 장소에 대한 속설을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인적 드문 장소는 바로 인적이 드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롭처럼 괴물을 만나거나 나처럼 뭔가에 홀린 듯 감각을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어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작은 실족 사고가 근처에 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인적 드문 야생 지역에 접근할 일이 있다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혼자 진입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 가급적 가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오늘도 잔소리가 너무 길었지? 다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어. 내가 1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은 빼먹을 수 없지. 다들 숲에선 항상 조심하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